머신러닝 하는 일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분류와 예측.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선형 회계를 통해 예측하는 모델을 공부했습니다. 면적에 따른 집값의 예가 기억나실 겁니다. 데이터를 보고 MSE를 최소화시키는 선을 찾았었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우리가 찾은 빨간 선에 대응하는 Y 햇값, 바로 예측값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를 하는 모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선형으로 분류를 하는 모델인데 결과를 확률로 변환하기 위해 비선형 변환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곧 설명드릴 겁니다. 인풋 변수가 x1에서 xn이라고 했을 때 y 값을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세 가지 이상으로 분류하는 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개인의 소득, 직업, 나이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신용도가 위험한지 안전한지 분류를 한다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기온, 습도, 풍속, 강수량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 상태를 맑음, 흐림, 비, 눈 등으로 분류하면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겠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X1을 소득, X2를 부동산 소유 현황으로 보고 Y가 1이면 신용이 리스키한 거고요. 0이면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Y가 두 개로 분류되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두 번째 줄은 가격, 무게, 크기 등의 특성으로 전자제품, 의류, 가구를 구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3개 이상의 분류니까 멀티클래스인 겁니다. 여기 특징 벡터 X에 대한 종속 변수 Y가 선형 관계에 있을 때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선형 관계의 식을 활용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걸 공부하는 거겠죠. 제일 간단하게 분류하는 방법은 뭐죠? 딱 떠오르죠? 하나의 선을 그으면 데이터가 양쪽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 만약에 첫 번째 모델에서 이쪽이면 리스키하다, 반대쪽이면 난 리스키하다,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로지스틱 회계였죠. 로지스틱 함수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단순한 직선으로 분류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선으로 구분하는 거는 버세트론이 있었고요. 우리는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이 수학식이 처음 보면 굉장히 보기 싫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인풋 벡터 x에 대해 y는 0과 1로만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질병을 판단할 때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질병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메일에 있는 단어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이메일이 스팸이다, 아니다 분류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죠. 로지스틱 회계를 봅시다. W로 파라미터라이즈된 X에 대한 Y는 1인 결과에 대한 확률 값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으로 왼쪽 오른쪽 일대를 분류한다면 이런 확률로 나타낼 수 없겠죠. 그냥 이쪽에 있으면 Y는 1, 이쪽에 있으면 Y는 0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타냅니다. 확률로 나타내면 뭐라도 좋으니까 이 보기 싫은 수학식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10,000명에 대한 암을 판정한다고 해볼게요. 모든 인원에 대한 정밀 검사를 다 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다면 모두 다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먼저 심플한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증상 질문서와 피검사만 실시하게 되는 거죠. 심플한 검사에 대한 결과만 보고 이 값이 0.6일 때만 정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겠죠. 스팸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빠르게 스팸 분류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스팸 확률이 0.7보다 크다면 스팸으로 분류하고요. 0.3보다 작다면 스팸이 아닌 걸로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스팸의 확률이 0.3보다 크고 0.7보다 작다면 추가적인 요소를 더 검사해서 분류한다면 빠르게 분류하면서도
정확도 역시 처음부터 정밀 검사를 하는 것만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선형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모델을 분류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커널을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학습하겠습니다. 수학식을 자세히 볼게요. W로 파라미터라이즈된 X에 대해서 Y가 1일 때의 확률입니다. 이 확률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우리가 배운 선형 회기식을 작은 시그마의 함수에 넣은 거죠. 이 작은 시그마가 들어간 함수의 이름을 시그모이드라고 합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바로 이 오른쪽 식을 나타내고요.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릅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y는 0하고 1밖에 없는 거죠. y가 1인 확률은 당연히 0에서 1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딱 봐도 1이 되죠. 왜냐하면 두 개를 더하면 얘랑 더하면 분자와 분모가 같아지니까 1이 됩니다. 처음 나온 함수니까 자세히 파봅시다. 왜 시그모이드가 0에서 1값을 갖는지 알아보는 거죠. 먼저 가장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게 좋겠죠. W 트랜스포스 X를 그냥 T라고 할게요. 그럼 시그모이드 T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죠. 우선 2의 마이너스 T승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T가 0인 점에서 1을 갖고요. 2의 값은 2.7 몇몇몇이죠. 2.7 몇몇에 마이너스 T승이니까 T가 양수일 때는 2의 T승분의 1이니까 값이 점점 작아져 0으로 수렴합니다. 반대로 T가 음수면 음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지수함수 형태로 값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겠습니다. 얘를 분모에 두고 1을 더하고 분의 1을 해준 거죠. T가 0일 때는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T가 양수로 커지면 2의 마이너스 T승은 0으로 수렴하니까 1분의 1, 즉 1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T가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이 커지면요. 이 분모 자체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T승이 엄청 커지니까 분모가 엄청 커지면 시그모이드 T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왜 시그모이드 쓰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W 트랜스포스 X는 선형 회기에서 우리가 구한 선에 대응하는 Y값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실수인데 시그모이드는 모든 실수값을 0에서 1로 변환해 줍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은 확률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y는 W 트랜스포스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갖는데 시그모이드는 이 실수 범위를 0에서 1로 변환해 준다는 거죠.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다 공부한 거예요. 이게 끝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MAP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고 좀 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